네, 시장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시장 키워드를 꼽는다면 어떤 키워드를 제시할 수 있을지 저희가 또 5개를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스페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들려왔었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페인의 그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한 돈 규모가 결정이 됐습니다. 1,000억 유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안도 랠리를 보였던 건데요.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자 그동안 지수 분위기가,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그런 경기 방어주들이 부각됐었던 그런 시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들은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대표적으로 내수주들. 반면에 경기 민감한 종목들은 시장에서 또 화답을 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화학주, 건설주, IT, 기계 모두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장 속에서도 크게 밀려난 업종군들 있습니다. 업종이 아니라 종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NC소프트 오늘 시장에서 앞서서도 마감 가격 살펴봤지만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NC소프트의 대표가 넥슨에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줬습니다. 이러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NC소프트와 넥슨이 게임업계의 선두주자다 보니까 둘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반면에 NC소프트의 주가 흐름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 넘는 거의 5% 가까운 급락으로 장을 마쳤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인 시장과 함께요. 특정적인 부분에 보였던 종목들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시장에 남아있는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시장에 가장 좀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시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코스피 1867 마감됐는데 시장에 대한 얘기들 나눠봐야 되겠죠? 마르투자자문 조인갑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늘 나오실 때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요. 우리 좀 어두운 얘기들만 많이 좀 해드리곤 했는데 오늘은 좀 가볍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좀 간만에 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많이 좀 급락을 했었는데 예. 오늘 들어서 좀 급등을 하니까 급락할 때보다는 마음이 좀 훨씬 더 편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투자자분과 같이 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락할 때도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급등할 때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면에서는 같이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스페인에 전격적으로 구제금이 신축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잠재된 악재였는데 잠재된 악재가 노출된 악재로 변화되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신속하게 이 문제가 처리되면서 시장이 원했던 어떤 이렇게 신속성에 대해서 시장이 빠르게 좀 화답하는 모습이 오늘의 장세였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안정되면서 플러스 값들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상승폭을 그렸던 것이 오늘의 장세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급한 불은 끄긴 껐는데 스페인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제금융 그 규모 자체가 1,000억 유로로 예상보다는 좀 많았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정도로도 부족하다. 더 추가적인 긴축에 나서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아요. 역시 시장에는 오늘 혹시 오늘 하루 영향을 또 주고 나서 내일 또 밀려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일단은 먼저 스페인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스페인의 이 1,00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세 가지 요인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대처가 좀 빨랐다는 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 스프레드도 굉장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페인이
스페인이 그리스하고 아일랜드, 그다음에 포르투갈에 이어서 네 번째로 구제 규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이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지만 일단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면에서 다른 이 전이적인 면보다는 신속성에 오히려 긍정값을 조금 더 주었던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와의 차이점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 조치 등 강제 이행 조치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런 조치 내용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3, 4주 후에 이 MOU에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들은 그리스와 맺은 그 협약보다는 다소 좀 완화된 긴축 정책을 좀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거는 재정 개혁이라든가 구조적 개혁에 대한 내용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담보가 돼야지만이 실제적으로 장기적인 값에서 긍정적인 그림을 지속적으로 증시에서 이어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상태에서요, 시장 자체는 이제 긍정적 요인하고 부정적 요인이 남아 있는데요. 긍정적 요인은 한 가지 대표 본다면은 이 프랑스의 흐름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프랑스의 지금 총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총선이 이 좌파가 과반수를 확보할 것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요. 이 좌파가 과반수가 확보되면은 전반적으로는 올랑드의 이 정권 자체가 조금 더 안정화되면서 현재의 이후의 단결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스페인의 문제가 부정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무디스가 유로존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도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충분히 국가적인 신용 등급의 가능성이 유로존, 그러니까 스페인을 포함한 유로존에 남아 있음에 따라서 이런 요인들이 현실화될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 요인이 확대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가 여전히 선거 결과가 6월 17일에 있는데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프랑스만큼 긍정적이진 않고 오히려 불투명하게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부정적인 요인들 또는 어두운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스페인의 구제금융이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였지만 언제 이것이 또 악재로 돌변할지는 모를 일이죠. 또 그리스 총선, 재총선에 대한 이벤트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왔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만 잘 진행이 돼준다면야 급등의 급등을 지수가 반복해줄 수 있겠지만 또 그건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변수를 또 짚어주시죠. 그렇죠. 일단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프랑스 총선도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하지만 6월 17일 날 프랑스 총선이 있고요. 이것도 예상처럼 된다 그러면 긍정적 요인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변동성 요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리스의 총선 같은 경우도 여전히 현실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잠재된 악재로 남아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거 외에도 국내적 변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선물 옵션 만기, 쿼터로 어칭데이가 있음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값에 따라서 다소 국내적인 변화 요인들을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세를 사실 잡긴 좀 어렵고요. 여전히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 장세가 이어질 그런 개연성이 있는 한 주가 금주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요. 오늘 또 화학주들이 또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너무 오랜만에 또 빨간불 켜주니까 반가워서 좀 전략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화학주의 상승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왜 그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오늘 좀 뒤늦게 반영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도 있고요. 뭐 어떤 건가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한 건가요? 일단은 화학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주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굳이 역자 그러면 이 중국이 반등했기 때문에 좀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보다는 사실 너무나도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적 반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중국과 잘 연결이 안 되는 게
중국과 관련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반등을 못하는 것이 이 실물과 연동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고 중국과 관련돼서 연결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국 관련된 이 실물적 지표 자체는 개선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실물이라고 하면 어떤 실물이라면 걸 대표적으로 말하나요? 아시아 예. 석유 제품, 중국에서 나타나는 아시아 석유 제품 가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석유 제품의 가격들은 지금 네. 반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 금리 인하에 따라서 그것이 아시아의 석유 제품의 가격 연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단지 주가만 급락함으로 인해서 최근 오늘 들어서 주가가 조금 소폭이나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이 석유 제품 화학 또는 이 화학 중심으로 나온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제 좀 시장에서는 물어보면요, 이 화학 관련된 트레이더한테 얘기를 해보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의 금리라든가 중국의 경기 진척보다는요, 네네. 오히려 스페인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서 조심하고 있는 것이 현장 트레이더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화학주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여전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또 옳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의 반등은 제가 볼 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 단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대표적인 LG화학 같은 것들이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함에 따라서 장기적 분할 매수의 시작을 해도 지금은 괜찮은 가격이다. 하지만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실질적인 실물 자체가 살아날 때까지는 U자형 반대, 시장처럼 U자형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적극적인 참여자보다는요, 분할 매수를 통한 부분적인 참여자가 지금은 화학주한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좀 한 달 전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좀 화학주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히려 조금 한 달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낮았다. 그래서 매도적인 측면보다는 지금은요, 중립적 네. 측면으로 조금 올라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좋아진 거는 사실인 거네요. 너무 나빠졌으니까요. 이게 예전에 너무 나빠진 비해서? 것이 너무 예전에 나빠진 것이 본질 가치 대비해서 언더슈팅된, 그러니까 좀 더 과하게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오버슈팅될 가능성은 없지만 예. 본질 가치로 부분적으로 해결할 개연성은 있다. 그렇다 그러면 분할 매수로 해서 조금은 나눠 담아도 될 타이밍은 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내일 시장에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내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확인해 봐야죠. 일단 오늘 밤에 있을 글로벌 경제 일정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